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암살 미수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당내 결집력이 강화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가 트럼프 기밀 서류 기소 케이스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국민의 단합을 외칩니다. 바이든 대통령 2번 연설했고 연설의 주제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안전 확보도 포함됩니다. 총에 맞은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를 외치면서 유세 현장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을 깨고 오늘 전당대회 첫날인 오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오늘 개막돼서 목요일에 끝납니다. 9시 25분경 전당대회장에서 취재 중인 저널리스트 연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동기는 용의자의 전화기 분석으로 수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20살의 백인 용의자는 고등학교 시절 평범하지만 놀림감이 됐던 학생이었고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았고 총에 집착했지만 학교 사격팀에서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살 미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파 쪽에서는 바이든의 명령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좌파 쪽에서는 트럼프 자작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이 의미가 있는지조차 혼돈될 정도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은 암살 시도 실패 이후 주말에 장외 거래에서 5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은 금요일 폐장할 때와 비교해서 25% 상승 중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던 기업인들이 트럼프 암살 미수에 대해 지금은 침묵할 시간이 아니라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국가 위기입니다. 글로벌 투자가들은 트럼프 재임을 예상하는 쪽으로 투자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직도 거의 4개월 남았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공화당이 지금 밀와키에서 위스콘신주 전당대회가 오늘 이제 시작이 돼서 전부 밀와키는 지금 11시 2분이 되겠네요. 사람들 전당대회장에 모였는데 그 뉴스를 전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그 여러 속보가 있지 않겠어요? 전하다가 갑자기 탑 뉴스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일린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임기 거의 말기에 지명한 판사죠.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서류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다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별검사 아래에 다른 검사들, 변호인 팀도 있고 그렇게 돈이 지불된 것도 따라서 불법이다. 이 사건을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40개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죠. 백악관 떠나면서 대통령이 서류를 다 주지 않고 가져갔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고 영장을 받아서 결국은 말할라고로 가서 많은 것을 수거해왔고 의미적인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도 박스가 수십 박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볼룸에도 수십 개 이상의 박스가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특별검사의 임명과 특별검사에게 지급된 자금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서 판사가 다 기각시켜 준 겁니다. 이건 완전히 기각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 기각하는 이유를 이 에일린 판사는 캐넌 판사는 원래 형사 이런 그 판결을 이 사건 맞기 전에 4개밖에 맞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 아주 초짜 판사인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선임 판사들이 당신이 이걸 하긴 너무 무겁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다면서 그 지역의 플로리다주의 지역의 선임 판사들이 굉장히 만류를 했지만 끝까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오늘 이렇게 케이스를 완전히 기각시키면서 그 기각의 이유로 연방 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지금까지 해석을 해놨던 그런 것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법적 승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합을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기각한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곧바로 정치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한 건뿐이 아니라 4건이 모두 기각돼야지 된다. 조 바이든이 정치적인 상대인 나에게 정치 공격을 조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소된 거다. 사법제도 무력화를 끝내야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 혼돈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일을 앞두고 아주 법적으로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은 형사사건은 2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또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공적으로 만약에 그런 선동 같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공적이라면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다. 공적인 판결은 워싱턴 DC의 판사가 내려라. 이렇게 이건 이제 반쯤 해준 거죠. 트럼프 변호인단은 다 기각해야지 된다. 그리고 오늘 기밀 서류에 대해서 기각당했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 하는 그 말이 판사가 한 말이 트럼프의 변호팀들이 주장했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지아주 케이스와 뉴욕 케이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뉴욕 케이스도 선거 공판이 7월 11일에서 9월 달로 연기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지아주는 주의 케이스지만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도 거의 완전히 자유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금 이제 암살 그 시도 미수 사건 이후에 공화당이 굉장히 뭉쳤습니다. 선거 기금이 엄청나게 주말 사이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풍입니다. 완전히 순풍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장 최근에 나온 소셜미디어에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정말 죽었어야지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다. 뭐 이건 신의 가호다. 이런 식이고 또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 메시아야. 구세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지금 모든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암살 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미국에서 이 뉴스를 처음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주말에 정규 뉴스 방송이 없는 관계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펜실베니아에서 야외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연설 시작하고 한 5, 6분 만에 저쪽 건물에서 한 130m 정도 떨어진 건물 1층 옥상에서 20살의 백인 용의자가 라이플 AR-15 아버지가 한 6개월쯤 전에 산 총이랍니다. 그 총으로 완전히 그 저격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프롬프터라든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고 하죠. 귀를 이제 총알이 스쳐갔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식으로 부상을 입고 당일에 바로 이제 헬기로 어디로 이송됐지만 당일에 이제 당연히 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지금은 이미 전당대회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뭐 빨리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아주 안전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그런 그 전제로 모든 것 이제 원래는 오늘 뭐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하더니 지금 보니까 내일까지는 연설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했고 8발을 이 용의자가 발사했다고 하고 귀에 맞고 경호원들이 와서 방패막이를 해서 이제 또 뭐 파이트 하면서 주먹을 쥐고 어떠한 뭐 현대 미디어의 통치자답게 그런 모습을 그 보였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순간에 파이트를 외치는 게
좀 그렇다. 뭐 싸우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사진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막 성조기가 펄럭이고 하는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갔던 50살 어떤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것도 뭐 가족 살리려고 덮치고 해서 사망하셨다고 하잖아요. 74세, 57세 이 두 분도 지금 중태랍니다. 용의자는 당연히 사살됐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모릅니다. 20살에 중상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펜실베니아의 버틀러라는 곳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버틀러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베델 파크라는 곳에 살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이 청년은 지금은 뭐 요양원에서 그 주방에서 보조로 영양사 보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노멀하고 친구들에게 이제 생긴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골림을 많이 당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총에 상당히 집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주 뭐 시골 지역에는 총기 협회 같은 건 많잖아요. 학교에 라이플 그 협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날 딱 해보고는 총도 잘 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멤버에서 너는 멤버가 될 수 없어. 여기 오지도 마 하는 그런 배척을 굉장히 많이 당한 학생이었다. 용의자가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자동차에서도 그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하고 현재로는 이제 단독 범행, 정신 이상 전과도 없고 정신 이상도 없었고 그냥 혼자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는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반적으로 현지 취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학생이 정치에는 뭐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해요. 다만 지금 20살이고 지금은 공화당으로 등록을 했지만 2021년도에 민주당의 액트블루 민주당 성향의 투표를 좀 많이 하자 하고 독려하는 그 단체에 15달러를 기부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랍니다. 그때 15달러를 한번 기부한 적이 있고 본인은 멤버 등록된 공화당이지만 아버지는 지금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리버테리안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리버테리안, 어머니는 민주당 당원이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 살고 계시고요. 20살의 젊은이 치고는 참 그 온라인 그 활동 기록도 거의 없답니다. 다만 이제 체스 게임 좋아하고 비디오 게임 좋아하고 코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총에 너무 집착해서 학교에서는 총기협회에서 배척당했지만 로컬 그 클럽 총기 스포츠맨 그 클레어튼이라는 스포츠맨스 클럽에 적어도 한 1년 정도 가입하고 있었고 여러분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 것 있잖아요. 그 티셔츠가 유튜브 채널 그 티셔츠거든요. 그게 이제 총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뭐 경고 사인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을 잘해서 뭐 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대단히 뭐 똑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구태여 정치적인 성향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약간의 우측 그래도 친구들은 어쨌든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놀림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떤 때는 막 사냥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온다던가 굉장히 이제 외로운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는 그 좀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고 언제나 조용하고 나이스한 성품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지금 그 검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의 집무실에서 연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막을 수 있는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현장이 야외였잖아요. 야외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다 경호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니까 경호 사격 저격수 팀만 4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다지 거기가 막 빌딩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냥 빌딩 몇 개, 1층짜리 빌딩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연설하는데 갈 때는 전부 금속 탐지기를 통과를 했고 가방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저격수들이 4팀이 배치가 됐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실패라는 거죠. 저격팀들이 이
이 용의자가 있었던 그 건물은 무슨 글래스 설치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 건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곳에서 한 그 130m 정도, 147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왜 이걸 사전에 여기에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지 않았는가? 경찰이 거기에 주둔하지 않았는가? 항상 이 그 비밀 경호팀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왜 거길 가만히 뒀는가? 그럼 비밀 경호팀에서는 우리가 딱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147야드면 147야드. 이 바운더리 밖은 현지의 경찰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는 이제 현지 경찰 책임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비밀 경호팀인 거죠. 그래서 오늘 국토안보부 장관도 그 빌딩에 그런 사람이 기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기어 올라가는 것을 경찰에게 제보도 했다고 하고 누군가가 소총을 들고 기어 올라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쩌면은 지금 그 CR에서 저기에 사람이 있는 걸 봤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함부로 쏘지도 못한답니다. 함부로 쏘지도 못하는 게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인가 이 과정이 또 몇 분 걸리는데 연설 시작하고 6분 만에 이미 총격 사건은 나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 방송을 들었는데 이상하다. 저격팀이 봐준 거다. 어떻게 그걸 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딱 총을 쏘자마자 바로 그 사살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게 이 저격팀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 일단 8발이나 발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뉴욕타임즈 사진 기자는 총알이 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는 그것까지도 사진에 포착이 됐던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서 총소리가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금방 아주 본능적으로 몸에 읽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총이 트럼프 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 저격수들이 그 범인에게 총격범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하나의 음모론은 여러분들 털어내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비밀 경호국의 총 책임자를 불러서 의논을 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더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하도록 최대한의 지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잡이가 그 빌딩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빌딩을 사실은 이 경찰이 점거를 하고 있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실패라는 거죠. 어디 한 군데서 뭔가가 구멍이 났을 때 이런 생기는 일.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늘 저녁에는 레스터 홀터와 원래 예정됐었던 MBC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하나의 나라여야지 된다. 이 같은 정치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정치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오늘 저녁에 하는 얘기도 어제 저녁에 한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잖아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딱 그 현장에서는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내 신발 어딨어 하고 신발부터 챙겨 들고 이건 이제 미디어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것을 했지만 또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딱 연단 아래에 있었을 때는 정말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의 얼굴, 그냥 인간의 모습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치 보복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은 단합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합을 할 수가 없는 게 음모의 늪으로부터 격리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제목이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우파와 좌파를 모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라면 누구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지금 미국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카피캣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완전히 복제하는 그런 것 아니면 반대로 트럼프가 이렇게 맞았어? 보복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다행히도 무사하니까 이 정도가 됐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misinformation. 이제
거짓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뜻인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연방 의원, 연방 정치인 정도가 되면 음모론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뭔가를 알고 그 정도 기본은 돼 있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민주주의가 항상 가장 밝은 전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연방 정치인들 이상 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이크 콜린스,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 10지구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트럼프 암살 사건을 바이든이 명령을 내렸다, 오더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극적인 메시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기부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지금 해야지 되는 한 가지는 트럼프를 이기는 거다. 논쟁은 끝났고 이제 트럼프를 관역에 딱 꽂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게 무슨 사살해라 하는 거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아무에게도 트럼프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콜린스라는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이 대통령 하기에는 정신이 참 모자란다. 머리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총을 쏘라는 음모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이런 사설을 쓴다는 것 자체도 창피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정치 세계다. 연방 정치인이라고 다 기준을 갖췄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소셜 미디어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마을 곳곳에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을 뿌리고 또 그러면 또 의회 안에서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비밀 경호원이 안전 프로토콜을 놓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대중이 그냥 당파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답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야수들이 바보 같은 야수들이 무슨 뭐 이쪽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좌파도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열기의 늪에 뛰어들었는데 트럼프가 유권자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자작극을 한 건다. 총알이 아슬아슬 귀를 때렸는데 저는 정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 아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바닥에다가 고개를 대고 피를 흘리는 그 눈을 봤거든요. 그 무서워하는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에서 배척받아 마땅하다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좌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파에서는 이 조지아주의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J.D. 벤스 오늘 메이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수도 있는 이런 사람 또 텍사스의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바이든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여러분들이 너는 모르지 나는 이런 사실 알아 하고 친구들에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다가 사회는 친구끼리 싸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면서 욱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미국이 계속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대선 판도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위스콘신의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에게 잠시 뒤에 듣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한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전 북미 지역 수석 편집인이었던 강영원 씨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그리고 뭐 여러 내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도 오랜만에 전화 연결을 해서요. 제가 소리 점검부터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한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셨고 최초의 수상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했고 그리고 로이터 통신 전 북미 지역 수석 편집인이었고 요즘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포로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책도 내셨고 유키즈 언더 블럭에 출연하셨다고 하네요. 자, 강형원 씨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고 있네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전화 잘 들리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우선 뭐 다른 것 다 빼고 위스콘신의 그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는 이제까지 전당대회를 많이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예전에 전당대회와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의 암살 미수가 있었던 이 전당대회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지금 여기 파이저 포럼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리퍼블리칸 내셔널 컨벤션은 백악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아주 엄격한 보안 장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여기 들어오는 데만도 3-40분 걸립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있었던 암살 시도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경찰과 스테이트 트루퍼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를 지금 보안을 지키고 있고요. 예, 대신에 전국에서 모여든 델리게이트들은 일찌감치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 오후부터 있는 전당대회 첫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모인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간 대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대의원들과 지금 그 강영원 그 로이터의 전 그 수석 편집인께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 대의원들의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뭐 입장이 바뀐 것은 없고, 다만 그동안 자기네들이 계속 생각했던 걸 그대로 와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전당대회는 파티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통 이제 그 후보 수락은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티에 마지막 수락 연설을 하는데 이미 거기에 가 있고 오늘도 뭐 연설을 한다 만다 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은 오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파악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오늘 오후 1시쯤 발표하실 거라고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여기 파이저 포럼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언제든지 여기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후에 분위기 봐가지고 도착하실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부통령 후보 세 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뭐 이름 정도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지금 누가 될 것 같아. 사실은 이거 조금 있으면 알 일인데요. 그래도 누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건 있습니까? 이게 지금으로는 아마 오하이오 세네터를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J.D. 벤스요. 사실 네.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펙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복무하셨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취약점, 이 미드웨스트를 이기지 않고서는 대선에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드웨스트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후보를 지금 선택할 거라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강영원 이분을 이제 저널리스트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그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미수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는 지금 예정대로 이제 파티로 되는 것이고 어떤 선거에 그 공화당은 뭐 당연히 그 마음이 정해졌겠지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그동안 한 2주 동안 그 화두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가 있었는데 그것을 토요일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위주로 뉴스의 화두가 바뀌어버린 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당대회는 사실 첫 3일은 정책 토론 그런 것을 이제 찬조 연사들이 와서
얘기하면서 꽤 지루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책 토론보다는 이 퍼스널리티에 치중이 되는 그런 연예인급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한 후보한테 주의가 많이 가는 바람에 아마 정책 토론보다는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이 소개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원래 대통령 후보 수락을 목요일 날 저녁에 하면서 결혼식에서 신부의 마지막 모습처럼 나타나는 게 전통인데 그 전에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주 아마 미디어에서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니키 헤일리 후보가 본인의 그 대의원, 그 델리게이트를 다 릴리즈를 시켜줬는데 그런데도 전당대회 초대는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보통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 예비선거에서 같이 겨뤘던 사람까지 다 이제 포용하면서 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어저께까지 뉴스였는데 오늘은 또 니키 헤일리가 여기 나타난다고 지금 그래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공화당이 연합된 모습을 다들 보여주려고 이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현명한 선택 같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어쨌든 공화당은 많이 뭉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2주일 동안 물러나라 사퇴해라 하는 이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압박이 이 분위기에서 지금 가능해질지 모르겠어요. 스파트라이트도 다 트럼프에게 빼앗긴 이 시점에서요. 그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 전당대회는 원래 그 전당대회를 주최하는 당이 모든 산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이번 주에는 이 민주당 뉴스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될 건데 다만 원래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프라임 타임에 NBC 레스터 홀트하고 단독 이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 기자 인터뷰에서 원래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에 주의를 꽤 많이 끌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날 총상당한 이후로 오늘 첫 모습을 보이신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단독 인터뷰가 빛을 별로 못 볼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부터 석 달 3주 남은 이 대선하고 또 다음 달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그 기간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이 미국 정치에서는 그 뭐 끝이 없는 시간처럼 긴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기에 적절한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화두에 적절한 어떠한 반응들을 내놓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무난해 보이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지금 이런 국가 위기 상태에서 내려와라 하고 후보 사퇴해라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압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정치인들은 이미 할 만큼 이야기했고요. 미국 선거는 이제 특히 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11월 5일까지는 이 선거 자금 싸움입니다. 누가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냐에 따라서 그 TV 광고 나가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민주당 그동안 3년 동안 축적해 놓은 약속했던 모금 기금을 내놓겠다는 분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탑 티켓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돈이 끊기면 당연히 후보는 바뀔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축적해 놓은 자금을 해리스 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모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티켓에 남아 있어야만 그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선택은 민주당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탑 오브 더 티켓으로 남든지 아니면 부통령으로 남든지
그런 어떠한 조치를 아마 취할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로 저널리스트시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미수 사건에서 뭐 유명한 아주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보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월 조금 안 남은 기간은 너무너무 긴 기간이긴 하지만 굉장한 그 영향 같은 것을 미치겠습니까? 대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정치는 perception is re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뼛속같이 그 쇼맨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자기 신발 벗겨진 거 신어야 된다 하고 내려가면서 계속 싸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주먹으로 이렇게 하늘 공중을 향해서 제스처를 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은 talented entertainer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예능인으로서 그 어떻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대통령처럼 보여지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주 그 상황을 잘 소화하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주얼 이미지 자체가 그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선거 유세 기간은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네, 오랜 동안 이제 뭐 서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부터 이제 로이터 통신까지 이 일에 특히 이제 뭐 백악관 출입 기자도 하셨고요.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만큼 이득이야, 뭐 마이너스야, 뭐 이런 것 제외하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가장 그 미국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주는 요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뭐 딱 그 가슴에 저널리스트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암살 시도 당했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면서 의사를 쳐다보면서 I hope you're Republican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화당원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전 국민이 다 공화당원입니다. 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안심하시고 수술실 들어가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위급 상태가 나면은 이 초당적으로 그 동정심을 내놓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폭력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 노력,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광고를 전부 다 회수하고 오늘 또 원래 텍사스에서 유세하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이제 NBC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자세들이 미국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치관은 fair play, 항상 fair하게 서로 공평한 환경에서 서로 경쟁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fair play 모습을 많이 못 보인 양쪽 당의 모습들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그 미국의 가치관에 적합하고 적절한 그러한 유세가 11월 5일까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형원 로이터 통신 전 북미 지역 수석 편집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주식 있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뭐든가요? 트럼프 네, 아무튼 그 DJT 저는 샘볼만 기억을 합니다. 그 미디어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스 그 회사 그룹이 장이 금요일에 끝났고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70%까지 쳤던 적이 있어요. 플러스 장외 거래에서. 그러다가 50% 하다가 현재는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31.06% 올랐네요. 4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투자가들도 그렇고 현재는 머니 매니저들은 뭐 자금 관리하는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6월 27일에 잘 못했을 그때부터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 이런 모든 어느 주식이 오르지? 이렇게 베팅을 하고요. 말하자면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고
세금은 내려줄 것이고 부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출을 엄청 높일 것이다. 이리하여 이제 한 16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인플레이션 높아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건 과장이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관들은 이거 트럼프가 될 것 같아 하고 베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미국이 일요일이었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장을 열었잖아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다. 이런 데이터에 집중을 했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아시아도 트럼프에 집중을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네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기 국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에 대한 감세 계속 유지하겠구나. 뭐 이런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걸 거의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고성장 정책에 집중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그 확신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은 얼마인가요? 뭐 한 2주일 사이에 최고인 63,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요. 헬스케어 주식, 오일 산업, 은행 주식 이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좀 좋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분야가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업인들도 지금까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암살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이제 국가의 위기인 거죠. 애플의 팀 쿡을 포함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리고는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아주 잘 뜨는 그런 업계고 테크놀로지 업계도 전부요. 아마존, 메타, 오픈 AI, 에어비앤비는 뭐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텔,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테크놀로지 맞네요. 모든 것을 데이터 중심으로 하니까 델 이런 CEO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가 하면 아주 전통적인 파이저,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기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본인들의 의견 같은 것을 피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디를 지지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CEO들이 이건 전략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건 초당적인 거잖아요. 정치 폭력이 없어야지 된다 하는 것은 캠페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CEO들이 이렇게 볼 때는 모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직원들도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라고 하면서 오늘 계속 무슨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듯이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뭔가 생산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을 이제 CEO들은 딱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누구나가 다 정치 폭력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현명한 사업이기도 하죠. 논쟁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불러드린 이런 CEO들을 보면은 규제 대상의 산업에 종사한다던가 아니면 정부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업계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면은 우리가 이때 이렇게 했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업이 정치를 완전히 회피할 수도 없다. 직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가 되고요. 생활 터전, 온라인 터전에서 더 많은 정치적인 대화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기업도 그런 정치적인 대화가 막 회사에서 긴장이 되잖아요. 어떤 직원과 어떤 직원 사이에 이걸 이제 그 관리를 해야지 되고 하는 근데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정치가 이제는 모든 곳에 다 가서 기업인들까지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2024년 오늘 7월 15일 오늘의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주요 신문 탑뉴스도 못 전해드렸는데요. 다 마찬가지죠. 모든 주요 신문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내일의 탑뉴스도 전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기각됐다 하는 게 신문의 탑뉴스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총격범의 동기가 불분명하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USA 투데이도 마찬가지로 연방수사국 FBI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FBI가 총격범에게서 위험 신호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얘기한다. 그 전에 아주 노멀한, 다만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골림을 좀 많이 당했었던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근처 그 요양원에서 이 그 요양사 보조원으로 일을 했었던 청년이라는 거잖아요. 뉴욕타임스도 총격범에서 위험 신호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지치고 분열됐다. 그 전부터 그렇죠.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은 이 총격 사건도 총격 사건이지만 의사당 폭동 사건은 어땠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고 그건 된다고 하는 그 멘탈리티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뭐 여러 가지 일면에 거의 이 사건인데, 총격 사건이 국가에 충격을 주는 건 맞는데 미국의 총기 테러가 새로운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뉴욕 데일리 뉴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뉴욕 데일리 뉴스 표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all about 지금 정치 뉴스만 전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세계 전문가들의 얘기, 저널리스트들의 얘기 등을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분은 청취자분들께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썬박이라는 분이 얘기하시기를요. 대선 한 달 전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다면 올해 대선은 확실히 트럼프 승리로 게임 끝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으나 트럼프가 순발력 있게 주먹을 불끈 쥐고 건재함을 과시한 모습은 마치 영웅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펜실베니아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약 한 달 후면 서서히 오늘 일은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케팅 전문가 트럼프는 이 상황을 자신을 더욱더 영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피가 흐르는 얼굴에 주먹을 치켜들고 트럼프 뒤엔 미국 국기가 보이게 사진 각도를 잘 찍었던데 좋은 대선 마케팅 포스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